네, 다음 코너입니다. 서울시와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책과 행보, 발언들을 탈탈 털어서 날카롭게 분석하는 오세훈의 왜 그래 오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반가운 분을 모셨습니다. 김한나 더불어민주당 서초갑 지역위원장이시자 서울시당 여성위원장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한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직설 첫 방문이신데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사실은요, 제가 직설 첫 방문이기보다는 MTV 개국 때 네. 한번 인사드렸었어요. 아, 그러셨구나. 네, 그런데 정말 일단 너무너무나도 반갑고요. 우리 MTV는 당원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도 너무나도 중요한 소통의 통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요즘 거짓 뉴스와의 싸움이잖아요. 네네. 그런 거짓 뉴스들 싸울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이고, 또 이렇게 미모의 이지연 위원장님께서 호스트로 맞이해 주시니까요. 여기 있는 모든 MTV 구독자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기본입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괜찮나요? 괜찮았어요. 네. 잘했어요. 우리가 아까 미리 얘기한 거 잘하셨습니다. 네. 아니, 근데 전혀 짜지 않았고요. 네. 좋아요와 구독 아직도 안 하셨으면 빨리 해주세요. 지금 김한나 7만이시라면서요. 7만 넘었어요. 축하드립니다. 네, 김한나 위원장님은 혹시 구독하셨나요? 당연합니다. 기본 합니까?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또 서울시당 여성위원장으로 또 취임을 하셨어요. 네. 근데 발대식 엄청나게 잘하셨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어땠어요? 저 1월 12일에 저희가 이제 국회의원 그 의원회관 회의실에서 약 한 500명 정도의 이제 네. 여성 의원들과 함께 발대식을 했고요. 저희 이 발대식은 사실 정말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네. 지금 이 윤석열의 내란 정국을 잘 극복하고, 그리고 다시 뛰는 대한민국을 향해서 우리 여성위원회, 그리고 우리 여성들이 큰 한 몫을 하자라는 결의를 다지는 그런 시작의 자리, 그런 네. 자리였습니다. 굉장히 즐거웠고요. 동지들이 있었기 때문에 의미 있는 그런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네, 여성위원회의 활동 기대하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왜 그래 오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저기 화면에 나가고 있어요. 전날 네. 네. 저희가 정말 또 새벽 미명이 가장 어둡잖아요. 네, 네. 그래서 가장 어두운 시기에 우리 여성들이 가장 밝은 빛을 들고 거리로, 광장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 퍼포먼스를 하기 위해서 우리 여성위원회도 가장 밝은 빛을 들고 우리 리플렉스에 맞춰서 내가 맞아요. 외쳤습니다. 그때 우리 이지연 위원장님도 계셨죠? 있었습니다. 저기 잘 살펴보면 저도 있습니다. 흔들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왜 그래 오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세훈아 너 떨고 있니? 입니다. 네. 네, 김한나 위원장님께서 명태균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한 인물이죠. 명태균을 두 번이나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셨어요. 어제도 만나셨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만나시게 된 거예요? 혹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수 있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저희 더불어민주당에는 더불어민주당 부패 공익 제보자 권익보호위원회가 있습니다. 네네. 거기서 제가 이제 대변인을 맡고 있어서요. 네. 근데 최근에 이제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명태균 씨가 민주당에 제보를 이렇게 마이크를 갖게 가깝게, 되겠습니다. 네네네. 네, 민주당이 이제 공익 제보를 할 생각이 있다라고 해서 컨택이 됐고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무조건 공익 제보자로 지정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어떤 공익 제보를 할 것인지를 좀 확인하고자 저희가 접견을 2번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제도 갔다 왔다고 들었는데 네, 맞습니다. 명태균 씨가 말씀이 되게 많으시다면서요. 네. 어제 한 몇 시간 말씀 나누셨어요? 거의 5시간 가까이, 4시간 한 오. 30분, 거의 이제 마감이 돼서, 원래 변호인 접견은 좀 제한이 없긴 하거든요. 네네네. 근데 저녁 식사가 된다 타임이, 네. 그래가지고 저희가 마무리했습니다. 그럼 창원까지 갔다 오신 거죠? 제가 창원까지 가서 혼자 기차를 타고 그렇구나. 라면 하나 먹고 정말 아, 서울에 도착하니까 11시. 아니 정말 힘들었습니다. 가서 그러면 그 말씀하신 걸 다 이렇게 쓰신 거예요? 네, 변호인 접견은 이제 네. 접견 시간은 자유롭지만 녹음이나 녹취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어요. 네. 이제 컴퓨터나 이런 PC류를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어서 다 직접 써야 되는데요. 해야 되고. 짠, 제가 보여주세요. 한번 보여드리려고 가져왔거든요. 어저께만 적은 게 여기에서부터 제 자친필이 보이시나요? 이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보여주셔야 되는데. 완전 깨알. 깨알로 같이 여기까지 쓰셨네. 네, 다 손으로 썼습니다. 네. 이 노트. 아이고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명태균 씨가 좀 되게 억울해한다고 들었어요. 네. 이분이 그 본인이 억울하다고 주장하시는 부분은 어떤 건가요?
근데 많이들 이제 아실 것 같아요. 이제 명태균 씨가 비유를 잘 하면서 네네. 컨설팅을 하고 상담을 많이 하고 말을 많이 한다라고 네네. 알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명태균 씨는 이제 국민의힘의 많은 유력 정치인들을 만나서 네. 정치 컨설팅을 했다. 네. 네. 그리고 뭐 여론조사 관련돼서도 조언을 했고. 네네. 그런데 그거를 갖고 실제 자기 정치에 활용하고 불법을 저지른 거는 정치인들인데 네. 왜 나만 이 감옥에 있고 그러네. 네, 진짜 왜 본인만. 나만 네. 지금 솔직히 그렇잖아요. 본인은 공직자도 아니고 네, 이제 네. 본인 말로는 이제 돈을 받은 것도 아닌데 네. 나만 지금 왜 감옥에 있어야 되고 구속되어야 어, 하느냐 네, 굉장히 네. 억울하다. 그리고 실제로는 뭐 오세훈이나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 그러니까 시장님이시죠. 네. 두 시장님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은 접촉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 사기꾼이다. 그리고 나는 맞아요. 만난 적이 없다 이렇게 선을 그니까 그거에 굉장히 격분하고 있으세요. 그 격분 시간 때문에 오히려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공익 제보자가 되어서 이 보수 정권의 그러니까 보수 정치에 적폐를 청산하는데 일조를 해야겠다 차라리 이런 생각을 하였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뭐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또 나름 억울한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정말 본인이 도와줬을 때는 고맙다면서 그 여론조사들 이런 거 다 받아 먹다가 네. 지금 와서는 무슨 정치 사기꾼 취급을 하면서 나 만난 적 없다 이러고 네. 있잖아요. 특히 오세훈 시장도 자신은 2021년 초에 한두 번 만났을 뿐이고 그 이후에 연을 끊었다고 했는데 명태균 씨 입장은 그게 아니죠. 네, 지금도 많이 밝혀졌긴 한데요. 이제 뭐 4번은 아니고 이번에는 더 많이 만났다라고 얘기를 그래요. 했고 그거에 대해서 뭐 송셰프 뭐 장어집 막 네, 이런 얘기 맞아요. 하잖아요. 그거 네네. 말고도 지금 지난주에 이미 그 포렌식이 다 됐다라고 해요. 네네. 명태균 폰과 그다음 USB 네. 그 안에 이미 많은 증거들이 있다라고 하면서 명태균 씨 이거 제가 우리 이지은 위원장님을 네. 위해서 단독으로 한번 어제 네네네. 말했던 이야기 한번 가볼까요? 네네. 어떤 얘기를 했냐면 그 얘기를 전한 것 중에 이제 강철원 부시장이 있잖아요. 오세훈 시장의 네네. 오른팔. 오른팔이라고 하는. 그래가지고 강철원 부시장이 이거 사기꾼이다. 그만 손절하겠다라는 얘기를 오세훈 시장도 얘기했단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해서 이렇게 딱 워딩을 아예 적어줬는데 강철원 너 애쓴다. 너와 내가 주고받은 카톡, 황금폭 포렌식 다 나와버렸다. 나경원이 왜 최종 경선에서 떨어졌는지 잔칫날 너도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으로 고소할게. 그리고 그렇구나. 우승표까지 꼭 전해달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건 이지은 위원장을 위한 단독, 감사해요. MT를 위한 단독. 감사해요. 네. 단독 하나 붙여주세요. 네, 네. 그렇군요. 그래서 뭐 돼지는 잔칫날 잡는다 이런 말도 했는데 네, 그때 맞습니다. 부시장까지 같이 잡겠다 네, 이런 맞습니다. 거군요. 이 돼지는 잔칫날 잡는다 이게 홍준표, 오세훈이 대선 출마하면 그때 고소하겠다, 밝히겠다 이런 뜻이죠. 이거와 관련돼서 좀 재밌는 일화가 있는데 네. 우리 MTV에서 밝히면 이게 제가 지난주에 갔을 때 네네. 이 명태균 씨가 참 재밌는 부분이 있으세요. 뭐가 재밌냐면 여기까지 와주고 마음을 열고 이렇게 많이 들어줬으니 우리 김한남 위원장에게도 선물을 하나 주겠다라고 하면서 이 워딩을 한번 가서 말해달라라고 했었어요. 가장 처음 들은 네, 분이 맞아요. 사실은 김한남 네, 위원장님이시네. 맞습니다. 근데 네. 이제 저는 아무래도 이제 민주당 지역위원장이다 보니 네. 이걸 막 언론에 바로바로 유포할 수는 네, 네, 없잖아요. 네. 그래서 좀 신중을 기하고 있는 중에 네. 다른 분이 먼저 하기는 했으나 그때 얘기한 워딩이 정확해요. 근데 이 명태균 씨가 신기한 게 정확한 똑같은 워딩을 저한테도 아니면 그리고 그 우리 변호사님께도 똑같이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사실은 철저하게 계산된 그 이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군요. 그렇다고 저는 좀 생각이 되어졌어요. 네. 왜냐하면은 이분 자체가 이렇게 판을 짜는 걸 좋아하고 네. 조언을 하고 똑같은 워딩을 갖고 나가는 걸 이렇게 좋아한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런 차원에서 이 타이밍도 지금 갖추고 있는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쵸. 하는 말이 왜 오세훈과 지금 홍준표 시장이 하는 말에 바로 반박하지 않느냐. 증거는 차고 넘친다라고 얘기했거든요. 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굉장히 격분하고 진짜 부들부들 떨면서 화가 났단 말이에요. 그래요? 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골 돼지는 잔칫날 잡는다. 그렇기 때문에 오세훈과 홍준표에 대해서도 잔칫날, 즉 대선 후보로서 나가는 그때 사기와 공선법 위반으로 정치자금법 정치자금법 위반. 사기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고소하겠다라고 이제 전해달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아직 잔칫날이 되지 않았다. 나는 그렇죠. 그날을 기다리고 있다. 그렇죠. 맞습니다. 이거군요. 근데 제가 좀 궁금한 거는 명태균 씨는 지금 보면 굉장히 이렇게 많은 역할을 했던 것 같고 중요한 역할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정작 이렇게 사진이나 이런 데는 잘 드러나지 않잖아요. 네. 그런 건 좀 왜 그런 건가요? 그래서 막 사진 하나 나오면 막 크게 맞아요. 나오고 네, 그러잖아요. 네. 근데 왜 그것도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하죠. 자기는 그림자다. 그림자가 어떻게 앞으로 나오냐. 실제로도 명태균 씨는 자기가 사무실에서만 업무를 했지 앞에 나서서 그러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차원에서 실제 뭐 사진이 많이 나올 수도 없고 지금 나온 그 사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줬는데 네. 그날 이제 뭐 한의사 뭐 협회에서 삼계탕이었나? 하여튼 뭐 먹으러 와라. 네. 그래가지고 그냥 식사하러 그냥 잠깐 내려갔는데 갑자기 뭐 책사 이렇게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렇게 이름이 나왔는지는 뭐 그 누군가가 네, 네, 책사라고 네. 얘기를 한 것으로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혹시 명태균 씨가 민주당 측에 특별히 부탁한 그런 게 있을까요? 사실은 막 민주당에게만 뭔가를 하겠다. 민주당에게 이거를 해달라. 이거는 아니었어요. 네. 뭐냐면 명태균 씨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왜 나는 조언을 했을 뿐 불법을 저지른 거는 뭐 국회의원들인데 네. 왜 나만 이 감옥에 있느냐라고 얘기하면서 그렇지만 나는 지금 물에 빠져 있다. 왜냐면 이제 검찰 수사도 굉장히 늦어졌고 분명히 포렌식이 돼 있는데도 뭔가 수사가 지연되고 있잖아요. 네, 이거는 네. 검찰이 어느 정도 정권의 눈치를 보고 있다라고 이제 명태균 씨는 보고 있고 네. 저희도 그렇게 보일 수 있는 측면이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나는 물에 빠져 있으니 물에 빠진 사람에게 손을 내밀고 건져주는 사람에게 네. 신의를 다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런 측면에서 여태까지 보수 정권을 그 보수 쪽에서 조언을 하고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한 방법으로 자기는 조언을 했는데 네. 자기를 이렇게 외면하고 자범 취급하고 정치 사기꾼 취급을 하니 너네는 사실 탐관오리다. 국민의힘에 대해서 탐관오리. 탐관오리당. 국민의힘은 탐관오리 국민의힘은 탐관오리 정당이다라고 규정을 하면서 그렇다면 이 적폐와 싸우겠다. 그런 차원에서 민주당이 손을 내밀어 주면 자기는 공익 제보를 해서 이 적폐 청산에 일조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언론에 대해서도 좀 서운한 것들이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이제 명태균 씨는 자기는 이제 대한민국을 생각하면서 정치 참여를 한 것이고 조언을 한 것이다. 그리고 자기는 떳떳하다라는 취지로 이제 언론을 접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네, 네. 그런데 이제 모 유튜버들 사실 유튜버들은 이제 듣는 사람, 청취하시는 분들에게 좀 더 자극적이거나 그렇죠.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들을 네네. 하게 되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 가짜 뉴스들이 많아졌고 자기에 대한 왜곡, 네네. 자기를 악마화했고 그런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그것들이 자기의 구속을 하는데 그 근거로 쓰였다. 네. 그거는 굉장히 명예훼손 측면이 있고 허위사실 유포다라고 이제 판단되어져서 모 언론사, 그러니까 뭐 언론사는 아니고 모 유튜버의 대표에 대해서 고소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지금 댓글이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산타님께서 김한나 위원장님 험지에서 그쵸 서초갑 네. 험지에서 민주당 위해서 수고 많으세요. 항상 응원합니다. 이지은 위원장님과 함께 23대 꼭 입성하세요. 화이팅! 해주셨고요. 네, 스프링 0223님께서는 국힘 탐관오리 정당 찰떡이네요. 네, 맞습니다. 찰떡입니다 정말. 네, 그런데 명태균 씨는 공익 제보자로 지정이 될 수 있나요? 지금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사실 공익 제보자는 공익 신고자 보호법이 있어요. 네네. 그 법에 따라서 그러니까 허위 신고가 아닌 한 네. 그 허위 신고가 아니고 증거를 첨부해서 국회의원 뭐 수사기관 아니면 권익보호위원회에 권익, 네, 신고를 권익위. 하는 권익위에 신고하면은 신고 시부터 보호자로서 이제 지정이 되고 보호가 됩니다. 네. 그래서 뭐 형량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범죄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감형이 이제 어느 정도 되고 신변 보호가 되고 불이익 처분에 대해서 이렇게 방어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네, 네. 그 기간이 있고 그 규정이 있거든요.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민주당에서도 지금 이 부패 공익 제보자 권익보호위원회가 있는 이유는 사실 이 윤 정부에서 네. 제대로 된 정부가 기관들이 기능을 못했잖아요. 네, 그런 네. 측면에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호해야 될 그 권력형 제보에 대해서 권력형 부패와 이런 문제 불법 행위에 대해서 제보자들을 우리가 더 많이 받아서 네. 이것들이 제대로 공익 제보를 하고 보호를 해야 된다라면 그 권익보호위원회에서 이 보호를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오히려 감시할 수도 있고 네, 네. 그리고 보호해줄 수 있게끔 이 그 위원회를 만든 거고요.
아니고요. 네네. 우리는 기본적으로는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네. 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음. 이 권익 보호자를 지정하는 거거든요. 네네. 네, 그렇고요. 명태균 씨도 충분히 공익 제보자로서의 그 제보가 있다면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렇지만 아직 지정이 된 것은 아니고요. 아니고요. 네. 네, 그럼 다시 오세훈 시장 이야기로 돌아와서요. 명태균 오세훈 게이트의 핵심은 뭐고 법적으로 그렇다면 어떤 문제가 있는 건가요? 오세훈 시장에게는? 지금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는 이게 명태균 씨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포렌식이나 자기 진술 뭐 모든 것들이 이미 많이 검찰에 다 검찰이 가 있다. 갖고 있고 밝혀져 있다. 네. 검찰이 수사와 기소 의지에 따라서 네, 오세훈 네. 시장에 대해서는 결정이 날 것이다라고 네.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음. 사실은 지금 그저께였죠. 네. 김만정 그 네, 대표에 압수수색했죠. 대해서 압수수색도 이제 일어났고 네. 그게 압수수색 우리 총경님이셨었잖아요. 아시다시피 압수수색 자체가 어느 정도 혐의가 인정이 되지 않으면 안 네.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 많은 증거가 이제 확보되어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 오세훈 시장의 이제 문제는 네. 여론조사의 대납 문제. 아, 그렇죠. 에 김한정 대해서 씨가 가장- 대신 그렇죠. 대납을 했죠. 맞습니다. 예. 원래 선거를 해보시면 아시다시피 이 선거 시에 이 비용은 네. 딱 정해져 있는 방식으로? 방식과 절차에 따라서. 절차와 그렇죠. 비용만 사용하게 되어 있어요. 네, 네. 그런데 이제 그것을 이제 넘어선 거죠. 네, 그런 네. 불법 혐의를 갖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정치 그거를 자금법 제3자가 위반? 내더라도 네, 네, 네. 네, 정치자금법 위반이 되는 됩니다. 거죠. 네, 그렇죠. 아, 네. 아, 사실은 우리 그 김한나 위원장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너무 많았는데 네. 오늘 명태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또 사실 그 얘기를 못했네요. 우리 김한나 위원장님은 또 굉장히 유명한 부동산 변호사세요. 그래서 민주당으로서는 험지인 강남 지역에서 위원장 맡으시면서 민주당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또 알리는 일을 굉장히 많이 해오셨거든요. 근데 이거는 다음번에 한 번 또 나와 주셔가지고 네, 네. 여기에 대해서 또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오늘 벌써 이렇게 한 시간이 훌쩍 가버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한나 위원장님, 자, 댓글 한번 읽어드릴게요. 서영조님이신 것 같은데요. 네. 서초갑 김한나 위원장님 열일하시네요. 응원합니다. 하트 보내주셨습니다. 산타님께서도 와 댓글 읽어주시는 센스. 델리 민주 불팍에서 넘어왔습니다. 아, 저희가 그 중앙당 유튜브 채널 불팍 때문에 좀 많은 피해를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지은 직설 화이팅. 김한나 위원장님 인강 스타일이십니다. 아, 네. 네네네, 맞아요. 핵심을 콕콕 찍어주시는 인강 스타일이십니다. 감사드리고요.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장님, 우리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제가 사실은 부동산 전문 변호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 부동산 관련돼서 민생 연석 회의에도 참여하고 있고 부동산 정책에 좀 관심이 많은데 그 이야기들을 분명히 질문해 주시기로 했는데도 네. 앞에 시간이 되게 부족해서 다 말씀 못 드려서 너무 안타까운데요. 민주당의 정책들 중에 부동산 정책도 굉장히 일 잘하는 민주당의 모습들을 보여드리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 잘못된 오해들 불식시켰으면 좋겠고 우리 명태균 씨를 만나는 것들이나 많은 일들이 어찌됐건 이 국정농단 그리고 지금 이 계엄 이후에 이 많은 혼란 속에서 안정을 찾고 다시 대한민국을 재건하기 위해서 잘사니즘을 만들기 위한 우리들의 노력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길에 저도 열심히 한 몫을 하면서 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시간이 쏜살같이 지나갔는데요.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지은의 직설이 목요일 오후 3시에 시작이 됩니다. 나른한 오후 시간 저와 함께 하시면서 에너지 빵빵하게 채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 3시에 뵙겠습니다. 안녕!